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포커스 코너의 김진구입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 지속되어 온 소수 인종 배려 정책 또는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알려진 어퍼머티브 액션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인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성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어퍼머티브 액션 하면은 그 미국에 살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소해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소수 인종들을 우대하다는 정책입니다. 네. 그 도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행정명령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흑인 등 소수 인종들이 네.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차별받아온 데 대해서 보상을 하고 대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64년에 인권법안, 그러니까 시빌 라이츠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대학 입학이나 진학 또는 취업, 연방정부 사업 등에 있어서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또는 여성 등 소위 사회적 약자들에게 쿼타를 주면서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의 그 보통 고위공직자에 나가시는 분들의 지역 안배 뭐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역 안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정책인 고려에 따라 하는 건데 미국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또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미시간 그 주의 케이스 결국은 대법원에서 미시간 주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에 대한 합헌 결정 이 판례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케이스의 정식 명칭은 슈츠 대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입니다. 슈츠라는 것은 이제 미시간 주의 법무부 장관이고요. 예. 이제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은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키기 위한 이제 민권 단체들의 연합인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번 케이스는 이제 배경부터 보자면은 2006년도에 미시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공립학교에서 이런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또는 그 국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차별을 하거나 특혜를 주지 말자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미시간주 헌법을 수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권운동 단체들이 이 조항이 연방 수정헌법의 14조, 그러니까 평등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에 이제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이 민권운동 단체들의 입장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제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을 이제 뒤엎은 거죠. 뒤엎은 건데 사실은 이번 케이스는 이제 그 다수견을 제시한 그 케네디 대법관에 의하면 그러니까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달리 말하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법원이 또는 법관이 이걸 뒤엎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각 주 정부는 자율성을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걸 헌법이나 법원이 이걸 뒤집을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내렸고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번복해서 이번에 그 미시건주 헌법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03년 그 미시간 법과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서 그 판결을 할 때는 이러한 우대 정책이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대법원인데 네. 2003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대법관이 9명입니다. 9명인데 그렇죠. 이제 5대4로 결정이 됐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판결문에서 나온 입장은 그러니까 대학 그 입학 사정에서 네. 다양한 어떤 인종을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학 사정의 그 여러 가지 그 자격 요건들 중에 네.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네네. 고려하는 것 자체는 수정헌법 14조의 그 네. 평등보호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네네. 판결을 내린 거고요. 네. 다만 그 당시에도 같은 2003년도 대법원 판결치에 그러나 인종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 기계적으로 네. 주는 것 자체는 평등권에 위배가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 합법성이 아니라 그 의사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사실상 다른 결정을 내렸고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라질 수 있는 사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어퍼머티브 액션 그 폐지 합헌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인권 단체나 그 소수 인종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60년대에 이제 인권 운동의 네. 결과로서 채택된 게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최고 법원이 마련해 준 거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흑인이라든가 소수 인종들은 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죠. 더욱이 이제 이번 결정이 6대2로 결정이 네. 된 거기 때문에 저기 케이건 대법관은 이제 네. 저기 이번에 그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8분이 판결을 한 건데 이제 미국 최고 법원, 그러니까 미국의 네. 어떤 정책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최고 법원이 이게 좀 보수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따가 또 얘기도 또 더 하겠지만 네네. 우리 한인들은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수 민족이나 소수 인종들은 또 인권 단체들은 그렇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한인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인 사회는 우리 한인도 물론 소수인데요. 네. 소수 민족인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좀 엇갈리는 반응들이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적지가 네.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 입학 시 인종에 관해서 할당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등은 큰 이익을 본 반면에 그렇죠. 우리 한인 학생들은 워낙 이제 우수하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더 많이 진학할 수가 있는데 네네. 할당에 묶인 탓에 진학을 못해서 어떤 역차별의 불이익을 받아왔다라고 판단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네. 이제 이번 결정이 이제 미시간주 특히 또 이제 대학 입학에 관한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소수 인종이라든가 민족들의 어떤 인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처럼 이번에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두 네. 명의 대법관이 사실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소수 의견을 낸 그 네. 두 분의 대법관은 두 분 다 여자분들이세요. 네. 여자분이고 한 분은 이제 최근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인준을 받고 대법관이 된 이제 소토마요르 대법관이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그 린즈버그 대법관인데 네. 이제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이제 냈는데 네. 본인 자체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대학을 갔고 네. 이제 미국 대법관까지 최초의 이제 히스패닉 대법관이 된 분인데 이분 얘기는 그런 겁니다. 비록 미시간 주의 그 주법이 민주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자체가 소수 인종을 차별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고 또 이 연방 대법원인데 네. 그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정헌법 14조인 그 평등조항, 평등보호조항 그 조항이 네. 사실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사법부는 다만 이런 어떤 차별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네. 사법부가 그 역할을 일정하게 방기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장문의 네. 소수 판결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아무튼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는데요.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960년대 미국 사회에 존재했던 인종차별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소수 인종들의 권익 신장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시행되었던 어퍼머티브 액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50여 년이 흘러 2014년 현재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미국 사회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기인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반성과 보상 차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했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